그리고 아마존 결제 파트너십에 이어서 아시아권 시장도 XRP가 끼어들었습니다. 해시키 캐피탈이 XRP 트래커 펀드를 아시아 최초로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시아권 기관 자금이 XRP에 들어올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XRP는 이번 펀드 출시에 맞춰 딱 그 포지션을 노리고 움직인 거라고 봐요. 오늘 내일 중으로 2.1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1.5달러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1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해시키 캐피탈이 XRP 트래커 펀드를 아시아 최초로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겉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시키 캐피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팟 ETF도 이미 홍콩 증시에 상장시킨 이력이 있는 아시아권에서 손꼽히는 기관 운용사죠. 근데 그런 곳에서 이번에는 XRP만 따로 트래커 펀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해시키 캐피탈이 단순한 펀드 운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홍콩에서 정식 디지털 자산 라이센스를 보유한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이고요. 홍콩이 요즘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곳이 바로 해시키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반 ETF도 홍콩 증시에 상장시킨 경험이 있어서 규제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상품화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런 해시키가 XRP를 선택해서 상품을 만든다는 건 XRP가 그냥 기술력 좋은 코인이라서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까지 준비가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번에 XRP만 따로 트래커 펀드를 만든 겁니다. 트래커 펀드라는 건 XRP 가격을 추정하는 구조인데 XRP를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가격 흐름을 따라가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입장에선 법적으로 직접 보유가 어려운 자산이라도 이런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 진입을 위한 핵심 상품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XRP를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는데 현금이나 현물로 매입 가능하고 매달 정해진 시기에 투자금 회수도 가능한 구조라서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펀드에 리플이 직접 앵커 투자자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앵커 투자라는 건 펀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 가장 큰 금액을 넣는 핵심 투자자를 말합니다. 리플이 먼저 크게 투자해서 기반을 잡아주겠다는 건 이 펀드를 진짜 의미 있는 구조로 본다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신뢰도 어느 정도 리플이 직접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리플이 이 펀드를 아예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기관 자금을 받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놨다는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의 무드랑도 잘 맞아떨어지는 흐름이라고 봐요. 시장이 점점 디지털 자산을 대체 투자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 기술이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 이 코인이 실제로 쓰일 수 있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있냐, 그게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XRP는 이번 펀드 출시에 맞춰 딱 그 포지션을 노리고 움직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펀드 상품 하나가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아시아권 기관 자금이 XRP에 들어올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이게 해시키에서 시작됐다는 건 더 의미가 있겠죠. 이미 라이센스도 갖고 있고 지금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제도나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분위기라서 해시키 입장에선 훨씬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XRP의 사업 확장에 관련된 기사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히든로드 인수, 스위프트 제휴 가능성, 그리고 아마존 결제 파트너십에 이어서 아시아권 시장도 XRP가 끼어들었습니다. XRP는 지금 명확하게 기관을 위한 코인, 실사용을 위한 코인으로 자기 위치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술력 좋다, 속도 빠르다 이런 얘기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어디서 쓰이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그 구조를 깔아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래커 펀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XRP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지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액션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아시아 시장은 미국보다 제도적으로 훨씬 빠르게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홍콩은 아예 정식 라이센스 제도도 시행 중이고 싱가포르나 일본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적 기반이 훨씬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직도 SEC와의 규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관 입장에선 오히려 아시아 시장 쪽이 접근하기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트래커 펀드, 앵커 투자, 해시키, 그리고 홍콩 정부 정책까지 전부 다 XRP 입장에선 실제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현재 리플은 계속해서 숨고르기 중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고 두 번의 지지를 받아줬지만 오늘 내일 중으로 2.1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상과는 달리 단기적으로 다시 이 단기 하락 추세 저항선 아래로 뚫고 내려갈 흐름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주황색 선과 그리고 상승 채널 안에 있는 하얀 선들이 결국은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지켜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의 흐름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 구간들을 지켜줄 경우에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서 한동안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보면 주말 동안에는 변동성이 그리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2달러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가격을 유지해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번 주 주봉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된다면 높은 확률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달러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이유는 역사적 고점과 이후 하락하면서 최근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해보면 현재 0.236 구간이 2달러 구간이고, 여기를 지켜줘야만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빠질 경우에는 다시 1.5달러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1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XRP는 지금 단순한 기술력이나 화제성보다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깔아가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해시키라는 아시아의 핵심 기관, 그리고 리플의 직접 참여, 이 흐름 하나하나가 결국 실제로 쓸 수 있는 코인으로 가기 위한 기반 다지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는 뉴스 하나, 펀드 하나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요란할 때보다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 이런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결국 다음 사이클에서 살아남고 더 크게 움직이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XRP가 그중 하나가 될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게 흐름 정리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